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및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쳤습니다. 피고인은 퇴정하십시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계엄과 관련된 첫 법적 판단이 나왔습니다. 징역 5년이 조금 전에 1심 재판에서 선고가 됐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 네,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으로 오늘 1심 선고를 받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와 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서 계엄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오늘 이 공수처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수사권이 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의 행위가 정당했다라고 판시를 했고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그렇게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심 선고를 징역 5년형에 처한다고 이 선고를 내렸습니다. 네, 오늘 선고, 1심 선고이긴 합니다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특검에서는 아시다시피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었는데 오늘 최종적인 결론에서 5년이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지금 판결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공수처가 과연 직권남용이라든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다퉈왔음에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됐다라는 점에서는 이 판결에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된 체포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력을 인정해줬다라는 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그동안의 어떤 사법적인 절차에서 했던 주장들 자체가 조금은 이제 앞으로는 의미 없어지지 않겠나라는 판단도 가능해 보이고요. 일단 2월에 있을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예. 자, 오늘 재판 결과가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왜 그런 겁니까? 공수처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에 따라서 공수처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어떤 수사 기록들의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느냐의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공수처의 어떤 수사 기록물이라든가 증인이라든가 참고인 그리고 피의자들을 불러서 조사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수사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모두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내란죄 혐의의 유무죄 여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1심 재판이기는 합니다만 공수처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내란죄의 유무죄 여부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관심이 갔었는데, 지금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직위원 재판부에서도 상당히 유심히 참고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합일 확정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 어느 정도 직위원 재판부에서도 다른 내용을 내놓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큰 명분이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란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부분은 바로 국무회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 지금 오늘 판결에서는 이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 긴급권의 행사로서 굉장히 엄단하게 아주 최후의 보충적인 수단으로서 예외적으로 법과 절차를 지켜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과 절차를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과정들을 윤 전 대통령이 다 경시했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국헌 문란의 목적과 연결되는 국무회의에 실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내란죄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국무회의에 실질이 없이 외관만 작출하려고 했다는 특검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만들어진 선포문도 원래는 대통령의 국법상에는 대통령의 부서 그리고 국무위원회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다. 그리고 사후에 만들었다가 폐기했다는 부분이 오늘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문이 공문서라는 사실 자체도 인정이 됐습니다. 이건 윤 전 대통령 주장들을 다 반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적인 어떤 과정들 모두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온 셈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란죄 판단에서 곧 국헌 문란의 목적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이후의 재판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됩니다.